안녕하세요. 칠이등전입니다. 우리 집에 작고 사랑스러운 반려묘가 있다면 한 번쯤 구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괴롭게 꿀렁이며 구토하는 양이들을 볼 때마다 집사님들 걱정 많이 되시죠? 치즈는 한 3일을 연속으로 이불에 토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치즈도 힘들었겠지만 진짜 피곤해서 집에 와서 딱 자려고 했는데 이불에 토해놔서 이불 갈고 이불이 마르기 전에 또 토하고 더 이상 갈 이불도 없는데 또 토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행히 치즈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토를 했었던 걸까요? 오늘은 구토의 종류와 원인, 예방법을 알아보고 일부 구토 증상에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영양제도 추천할게요. 고양이 구토로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고양이 구토는 그 형태와 빈도, 내용물과 색깔 등에 따라서 일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치즈를 12년간 키우면서 가장 많이 관찰됐던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사료토. 사료토는 먹었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구토로 고양이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사료를 빠르게 먹으면 위장의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구토할 수 있어요.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고양이들에게서 자주 보이고 사료를 바꾸고 나서 사료토를 한다면 특정 성분에 대한 소화장애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사료를 섭취한 후에 구토할 수 있어요. 사료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하지 않게 하루에 여러 번 소량씩 나눠주는 것이 좋고 먹이 퍼즐을 이용해서 먹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여건상 하루에 여러 번 챙겨줄 수가 없어서 자동급식기를 이용했고 그 후부터 사료토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둘째, 공복토. 장시간 음식을 먹지 않아 위액이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구토로 이 구토는 대개 노란색이나 흰색의 거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공복토는 주로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데 야생에서의 고양이는 하루에 여러 번 소량의 먹이를 먹는 반면에 집고양이는 하루에 두세 번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 밤사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른 아침에 공복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하루에 2번 이상 이러한 구토를 한다면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자율급식보다는 제한급식을 하면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셋째, 물토. 물토는 투명하고 거품이 있는 구토로 너무 빨리 물을 마시면 위가 자극을 받아 구토를 할 수 있고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위가 빈 상태에서 위액과 물이 섞여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집안에 여러 개의 물그릇을 배치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급하게 마실 필요가 없게 세팅하고 식사 후에 바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또 바닥에 너무 낮게 놓인 물그릇은 고양이의 목과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고양이가 물을 급하게 마시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그릇의 높이는 고양이의 어깨 높이 정도가 적절하고 적절한 높이의 물그릇은 고양이의 목과 식도를 더 곧게 유지하게 해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넷째, 헤어불토. 고양이의 헤어볼 구토는 흔한 현상으로 고양이 주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헤어볼은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삼킨 털이 위장에 축적되어 형성되는 덩어리인데요. 이러한 털이 위장에 쌓이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구토로 배출돼요. 털갈이 시즌인 봄, 가을에는 삼키는 털의 양이 더 많으니까 헤어볼 구토의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고 장모종 고양이는 단모종 고양이보다 더 많은 털을 삼키게 돼서 헤어볼을 더 자주 토할 수 있어요. 고양이 털을 자주 빗질해줘서 고양이가 삼키는 털의 양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도한 그루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생활 환경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헤어볼 관리 사료를 제공하는 방법 같은 걸로도 헤어볼 구토의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녹색토. 녹색토는 담즙이 대량으로 위로 역류할 때 발생하는데요. 이는 주로 소화기 질환이나 급성 위장 자극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또 기생충이 소화기를 자극해서 담즙 역류와 함께 녹색토를 유발하거나 독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캣그라스 같은 녹색 식물이나 풀을 먹었을 때 위에서 가스를 만들어내면서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치즈는 중성화 수술했을 때 마취해서 깨면서 사료토부터 노란토, 그 다음에 초록토까지 해가지고 병원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줌도 못 싸고 급성 신부전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게도 회복을 잘 해주었지만 초록토부터는 좀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치즈에게서 관찰되진 않았지만 갈색토나 빨간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갈색토는 위 내벽에 손상이나 소장내 출혈이 발생하면 소화된 피가 갈색토로 나타날 수 있고 사료토와는 다르게 커피 찌꺼기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고 해요.
빨간 토는 소화되지 않은 신선한 피가 포함된 경우로 날카로운 물체나 뼈를 삼켜서 식도나 위가 손상되어 출혈을 나타내거나 구강 내 상처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일 수 있어요. 빨간 토는 갈색 토보다 더 최근의 출혈을 의미하고 갈색 토나 빨간 토를 한다면 심각한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수의사에게 방문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료토, 공복토, 물토, 헤어볼토의 경우에 단순히 한두 번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밥도 잘 먹고 활력도 좋다면 위에 제시해드린 해결 방법을 실행해보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구토를 한다거나 구토와 함께 설사나 식욕부진, 활력 저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의사 상담이 필요하고 일회성이라도 녹색토, 갈색토, 빨간토 이런 걸 했다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주의 경우에는 연속토를 하기 때문에 그럼 토를 하면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거냐 여쭤보니까 연속적으로 한 토는 1회로 본다고 해요. 시간차를 두고 토한 횟수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고양이는 과식하지 않게 밥도 소량으로 잘 나눠주고 공복 시간이 길지 않게 규칙적으로 주고 물을 급하게 먹지 않는데도 자주 토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저희 치즈가 그랬어요. 물론 원룸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동급식기 없던 시절에 자유급식으로 과식해서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아파트로 이사하고 사료를 규칙적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토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후에 췌장염 진단을 받고 나서 토하지 않게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알게 된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 먹이고 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계속하던 구토가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바로 이 라이펙스라는 췌장 보조제인데요. 췌장염에 걸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없더라도 몸무게 감소를 동반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주요 기능은 췌장이 분비하는 3가지 소화 요소인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공급해서 췌장은 쉬게 하면서 췌장의 기능을 대신해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든 구토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한 구토의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사료토를 하더라도 급하게 먹어서 일시적으로 토를 한 건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반복적으로 개어내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 췌장염에도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이펙스는 소화 기능과 관련된 외분비 췌장 기능 부전인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치즈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토를 하길래 고양이는 원래 토를 자주 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거 먹이고 토를 2달에 한 번 했나? 거의 사라진 거 보고 그동안 방치한 것 같아서 뭔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땐 별다른 진단도 없었거든요. 저처럼 만성 췌장염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소화기 기능 저하로 반복적인 구토를 하는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이 영양제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펙스는 좀 굵은 알갱이 입자로 되어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캡슐을 열어서 밥 위에 뿌려주는 것을 추천하는데 저는 치즈가 제대로 안 먹을까봐 상대적으로 잘 녹는 식물성 공캡슐에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급여하고 있어요. 라이펙스 캡슐은 거의 플라스틱처럼 맨들맨들해서 먹이는 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없어서 열어서 먹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캡슐이 녹긴 녹는데 정말 잘 안 녹고 냥이가 먹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밥에 뿌려주거나 공캡슐에 따로 캡슐링해서 먹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양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급여하기 전에 수의사와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정확한 증상이 급여한다면 우리 냥이를 괴롭히는 구토, 연속토, 사료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 구토 증상에 고민이 있었던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추가 정보 확인해보세요.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반려묘도 집사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치즈야 인사하자.